아, 우리가 2학기 때 주로 하게 될 내용들이, 학교에서 하게 될 내용들이, 앞선 수업에서, 그러니까 문법 수업에서 중세국어 수업을 하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치는 시간이 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세국어 수업이 중세국어 문법이 그냥 문법보다 더 많이 무지 매우 어려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5세기 국어가 변천해온 과정들을 배운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거든. 왜냐하면 다 일종의 이해와 그리고 암기의 영역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문법은 기본적으로 왜 그러한지를 알고 가는 속에서 계속되는 암기라서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울 부분이 고전 시가 부분이에요. 고전 시가 그랬는데, 고전 시가 그랬는데, 시가 그랬잖아. 이게 뭐냐면, 시가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시예요, 시. 그러면 현대 시와 고전 시가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 현대시와 고전시가를 나누는 기준은 그냥 말 그대로 시대입니다. 그래서 문학사의 관점에서 문학사라고 그랬지. 문학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사의 시간 속에 그대로 국문학을 얹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문학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한국 역사와 시간의 궤적을 똑같이 가지는 않으니까 대체로 비슷하게 가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우리 문학사가 과거와 현재를 나누는 가장 큰 기점은 1894년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합니다.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그 이전은 고전들이라고 보고요. 그 이유를 현대로 봐와요. 음. 오늘부터 땡, 이 이후에 쓰여진 작품은 무조건 다 현대, 오늘부터 땡, 이 이전에 쓰여진 작품은 무조건 고전, 이거는 아니고, 그 근처의 과도기적인 변해 나가는 흐름 속에 있는 작품들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대체로 갑오기역을 기점으로 해서, 왜냐하면 그때가 변천기니까, 갑오기역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데, 그래서 현대시에도 다양한 문학의 장르들이 있지만 고전 작품들에도 다양한 문학의 장르들이 있어서 특히 시에서는 또 다양한 장르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총칭해서 고전 시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문학의 역사를 쭉 문학사를 살펴보면서 우리 국문학의 역사 속에서 어떤 장르들이 피고 졌는지, 어떤 장르들이 생겨나고 또 사라졌는지 좀 힘내서 듣자. 사라졌는지를 보아가는 시간이 될 거야. 그 작품에 대한 선행들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들만 숟가락으로 떠먹고 지나가는 식의 공부를 해서는 외부 지문,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으므로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 속에 있는 국어 교과서에 흩어져 있는 국어 교과서가 16종이니까, 그리고 문학 교과서가 9종이니까 거기에 흩어져 있는 대체로 막 비슷비슷한 작품들이 실려 있지만 그래도 대동소이하다고 해도 조금씩 더 들고 나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최소한 다 알아놔야 되지 않겠냐. EBS 수능 특강이나 모의고사나에 나오는 작품들까지를 다 핥아먹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작품들을 모은 것을 우리가 교재로 삼고요. 최소한 교과서에 우리 교과서 플러스 다른 교과서까지는 먹어둬야 자기 내신 대비는 된다. 그리고 고전 시간은 장르의 특징을 머릿속에 넣고 그래서 장르의 서랍을 만들어 놓고 그 장르에다가 작품들을 채워 넣어 놓아야만 인벤토리 함들을 다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이템을 채우는 식으로 작품들을 채워 넣어야만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 있고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어요. 개별 작품 몇 개를 깨작거린다고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다. 그래서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각각의 장르들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작품이 어느 시대 것인지 그러면 당연히 작품을 시대순으로, 즉 문학사의 흐름 속에 작품을 얹겠죠. 그래서 오늘은 고대가요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흰종이를 준 게 거기에다 다 필기하세요라는 거가 되겠지요. 고대가요의 개념부터 살피고 그리고 실제 고대가요를 배우는 것으로까지 갑니다. 그리고 학교 학습지나 내신도 다 그 장르의 특징까지를 개념, 특징, 문학사적 의, 그리고 거기에 그 작품의 대표 작품들까지. 고대가요면 고대가요, 향가면 향가, 고려가요면 고려가요, 시조면 시조 이런 식으로 배워나간다라는 거. 시대순으로. 그래서 머릿속에 시대순으로 문학사적인 틀이 잡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놓을 거예요. 고대가요는요, 언제냐면 시대가 고조선부터 통일신라 이전, 즉 삼국시대 정도까지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말을 기록할 수 있는 문자 체계가 있지? 아니했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말을 기록할 수 있는 문자 체계는 완벽하게 우리말을 기록할 수 있는 문자 체계는 사실 방금 전에 너희가 앞선 교시에서 배웠던 것처럼 한글이 창제되는 1443년, 그래서 반포되는 1446년 이전까지는
우리말을 우리 글로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말을 표기하려는 선조들의 노력이 한글 이전에도 있기는 하여서 향가라는 것이 향찰로 쓰여진 노래인 향가라는 것이 있어서 그 향가가 나타나기 이전까지 즉 그래서 이제 향가는 향가 때 다시 설명할 거니까 요거는 약간 차치하고 즉 이건 통일신라 때 나타나요. 통일신라 이전까지 우리 민족이 영위하던 누리던 이란 뜻인 거야. 이거 중요해요. 즉 국문학이라는 것이 꼭 우리 글로만 쓰여지지 않아도 우리 민족의 정신을 담고 우리 민족이 썼으면 우리 문학인 거야. 즉, 한문으로 쓰여진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이 우리의 정신을 담아서 쓰면 국문학에 포함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개념? 국문학의 범주에 한글로 안 써졌는데요. 그럼 국문학 아니잖아요. 라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민족이 영위하던 그리고 이제 원시 종합예술 근데 왜 원시냐면 아직 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원시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학으로까지 완전히 글로써 나눠진 게 아니라 이때 당시는 지금 시로서 완전히 나눠진 것이 아니라 노래하고 춤추고 무당이 굿하고 다 같이 탑돌이 하면서 무언가 기도드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도 읊고 이야기도 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시도 있고 이야기도 있었던 그 시절인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분화, 나누어지지가 않아서 원시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종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노래와 춤 등이 함께 있는데 그 뭐예요? 노래의 가사가 문학인 것 등등이어서 종합예술이라고 이야기되는 건 거예요.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예술 형태를 띤 것이고요. 아이고, 다가 있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중요한 게 이제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문학은요.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아가는지에 대한 개념을 오늘 이것만 알고 가도 너희가 큰 걸 하나 챙겨가는 거야. 이 개념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필기할 시간은 충분히 주니까 설명 들어요. 음. 자, 얘들아, 우리가 우리가 지금 현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야? 우리 현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 것 같아? 응? 여기 앉아 있는 선생님, 이 나라는 사람이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 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개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다른 거 없어. 나야. 일단 내가 제일 중요하지. 국가가 중요하겠니? 가족이 중요하겠니? 가문이 중요하겠니? 우리가 사람들이 돈 중요하다고 하는데 돈 중요한 이유 뭐야? 내가 쓰려고 중요하지. 대학 가는 거 중요한 이유 뭐야? 내가 잘 되려고 중요하지. 나잖아, 나.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일단 내가 있어야지 뭐가 되지. 나 죽으면 끝인데. 너무 이기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 평화를 중요하게 여겨요. 기후변화를 중요하게 여겨. 개뿔. 기후변화 왜 중요한데? 내가 살려고 중요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아, 대꾸 좀 해! 벽 보고 얘기해, 내가 공부? 가만히 앉아있을 것 같으면 내가 공부 어떻게 가르쳐? 대꾸 좀 해. 아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승질나 죽겠어.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좀. 입 꼭 다물고서는 그냥 딴 데만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내가 뭘 보고 공부를 가르치냐? 그래서 나란 말이야, 나. 내가 가장 중요해졌어. 왜 내가 중요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그런데 너희 요번에 시험 범위에 니네가 들어갔나? 이생규 장전이? 너희는 아니었나? 자, 이생규 장전 보면 이생과 최 씨가 만나는데 부모님이 반대해. 옛날에 근데 너희가 만약에 지금 결혼한다고 그래봐. 그러면 결혼하는데 야 가문 때문에 니네 결혼하면 안 된대. 그럼 너희 가문이요? 웬 가문? 내가 결혼한다는데? 나잖아, 나. 지금 현대인은 나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 당장 로미오와 줄리엣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안 된대. 그래서 걔네가 둘 다 죽었잖아. 걔네가 왜 안 된 거야? 그 두 가문이 모였으니까. 무슨 사이였으니까? 가문이. 원수지간이어서 안 된대잖아. 가- 아니, 내가 결혼한다는데 가문이 원수지간이어서 안 된대. 지금 현대인의 관점에서 그걸 납득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 자, 로미오와 줄리엣의 세계관에서는 가문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개인들이 죽음까지도 가.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비극적이라고 하면서 읽어. 왜? 그게 언제적 얘기니까. 지금 얘기니까, 중세 얘기니까. 중세 얘기니까야. 그치? 홍길동전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 못 부른대.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경우인 게 어디 있어? 근데 그거 왜 그러는 거야? 신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잖아. 심지어 거기서 홍판서는 아들이 안타깝고 불쌍한데도,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이 이게 잘못돼서 내 새끼가 더 중요한데도 그게 우리 가문이 서자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안 돼라고 얘기해. 생각해. 내가 설명하고 있어. 날 봐야지 어딜 보고 있는 거야. 공부할 때 기본이잖아. 선생이 얘기하면 선생 쳐다보고 선생이 필기하면 칠판 쳐다보는 게. 근데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딜 보고 있는 거야 대체. 하루 이틀 아니어서 이제 짜증내는 거야. 2학기 땐 그러지 마. 여름방학엔 그러지 마. 적당히 해야지. 자, 이런 거야, 이런 거. 가문이 말이 안 된대. 집단이 말이 안 된대.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 그치? 우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왜 그게 가능해?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 누가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 나가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 이해되고 있어? 지금 이 설명을 왜 이렇게 길게 하고 있어? 너희들 대답 안 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만 알고 가도 중요한 거 알고 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자, 지금 문학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냐면 이거는 국문과 가거나 니네 대학 가면은 대학 국어 과목을 배워요. 대학 국어라는 과목이 있어. 이름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그때 기본적으로 1시간에서 4시간 정도, 여기서 말하는 거는 16주짜리 강의에서 4주 강의는 이 얘기만 한다. 교수가. 그리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 거기에 절반은 이 얘기 나와. 레포트 하나는 이걸로 내도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얘기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흐름을 알아놓으면 니네 지금 푸는 문제, 그리고 2학년 문학작품 문제 풀 때 머릿속에 흐름이 딱 잡히기 때문에 그거 집어넣어 주려고 설명하고 있는 건데 쳐다도 안 보고 고개 돌리고선 저쪽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 할 거야 대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문제 텅텅 틀려오고 있고. 특히 니네 무언이 그래. 진짜 중요한 거 설명할 때 안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서. 자, 집단 서사적 내용에서부터 필기하지 마.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내용으로 분화된 시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써져 있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가자는 거야. 집단 서사적 내용에서부터 개인적이고 서성적인 내용으로 분화된 시가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요게 있어요. 구지가가 있어요. 내용 다 이제 곧 필기할 거니까 놔두고 이게 구하구하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거부가 어리를 내놓아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실제 이야기는 이게 원래 어떻게 전승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한역돼서 전승됐고, 이 이야기가 그렇게 전해지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이게 가락국에 구지봉이라는 산이 있었대. 근데 거기 그 산봉우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구지봉 꼭대기에 올라가 봤겠지? 왜?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신기하잖아. 저 올라가 본 거야. 근데 갔는데도 소리가 나는 원인을 모르겠어.
그러면 마을에 뭔가 기이한 일이 벌어지면 결국은 누가 출동해요? 마을에 우두머리들이 출동하겠지. 그래서 마을에 그 추장들이 9명의 추장들이 그래서 구간이라고 해. 9명의 추장들이 그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여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하늘에서 명령하시길 내가 이곳에 내려가서 나라를 세우라고 했다. 그래서 여기 내려가서 왕이 되라고 했다. 나를 춤추면서 맞이해라 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하늘에서 하는 말이 흙을 파면서 춤추면서 노래하며 나를 맞이해라 라고 해서 얘네가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라고 한 거야. 여기서 머리는 뭐겠어? 우두머리인 거야.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야. 다 같이 시키는 대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땅을 파고 춤을 췄더니 하늘에서 상자가 내려왔는데 그 상자를 열었더니 자, 이제 또 이게 난쟁설하죠. 황금알이 6알이 들어있는 거야. 이제 또 당연히 이 황금알이 어떻게 되겠어? 황금알이 갑자기 부활을 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알에서 뭐가 나오겠어? 아이가 나오겠지. 뻔할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의 특징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쑥쑥 자라겠지. 그래서 어른이 돼 갑자기. 그리고 그 애들은 어떻겠어? 뛰어난 능력이 있겠지. 그래서 왕이 되겠지. 그 아이 중에 가장 뛰어난 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야. 프로왕. 아,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김수로 왕의 탄생설화 이야기 안에 요만큼 4줄짜리 뭔 거야? 삽입된 노래인 거야.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 요거? 원시 종합예술이라고 했지? 아직 시로 따로 분화된 얘기가 아닌 거야.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어? 이거 지금 무슨 얘기야? 이거 지금 무슨 얘기야? 나라의 건국, 신화, 설화 이런 거지. 우리가 근데 시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어? 서사적 내용이라는 서사, 어떤 신화, 서사는 이야기 구조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우리 시 그러면 보통 어떤 느낌이 있어? 감수성 넘치고 서정적이고 F 느낌이 있어? T 느낌이 있어? 요즘 표현으로 하면. 완벽한 F 느낌이잖아. 그런 건데 아주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나의 이야기란 말이야. 시인의 이야기는 선생님이 시인에 대해서 너희한테 광산의 카나리아라는 표현을 해준 적이 있었던가? 너희 반에서는 아직 한 적이 없나 보다. 혹시 윤동주를 이야기하면서 광산의 카나리아를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시인은 광산의 카나리아고요. 잠수종의 나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광산에 들어가는 광부들이 카나리아라는 새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지금은 산소가 부족한 곳에 갈 때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체크하는 기계를 가지고 가서 아, 여기 산소가 부족해지고 있어. 이산화탄소가 높아져서 지금 위험해. 빨리 나가야 돼. 사람 쓰러지기 전에 나갈 수 있게 다 체크하는 기계가 있어. 근데 옛날에 막 19세기, 18세기 이럴 때 거기 들어갈 때 그런 기계가 있을까? 없잖아. 그럼 그 위험도를 체크하기 위해 작은 카나리아 새를 데리고 들어갔던 거야. 그러면 이 새가 거기서 파닥파닥파닥 하면서 노래를 해요. 그러고선 거기에 있어. 근데 그 새가 죽어. 그럼 이제 사람은 못 느끼지만 새가 죽었다는 건 지금 여기에 어떻게 됐다는 거야, 공기가. 산소 농도가 어떻게 됐다는 걸까?
맞아뒀다는 거겠지. 그럼 이제 사람들 빨리 광부들 어떻게 해야 돼? 위험해졌다는 신호니까 나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잠수종의 나비가 무슨 뜻이냐면 나비를 가지고 잠수함이 내려가는 거야. 지금은 다 그런 기계들이 있지만 그러면 나비가 말짱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나비가 날개를 떨어뜨리고 죽어. 자, 그러면 여기 이 압력이 사람이 아직 견디고 있는 압력이지만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위험해질 수 있는 곳이구나. 다시 빨리 천천히 어떻게 해야 돼? 지상으로 올라가야 돼라는 걸 체크하는 용도로 썼다는 거야. 이것처럼 우리 시대가 찌들고 더러워지고 안 좋은 거를 시인들은 감수성이 예민해서 시로써 표현하는 거야. 윤동주의 시 어때요? 부끄러움의 미학이잖아. 잘못됐음에 대해서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 다 껍빛 달리고 잘못된 현실에서 나는 친일해야지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투성인데 윤동주는 그렇게 잘못된 속에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살았으면서도 어떻게 했어? 그냥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도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시를 쓰는 사람이었어.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 그래, 일제강점기는 잘못된 시대야 라고 느낄 수 있잖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그런 시가 있는 걸 보고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살던 사람들이 그 시를 보고 내가 이 시대가 잘못됐음을 깨닫게 되는 건 거야. 시인들은 그런 존재인 거야. 이해돼? 그래서 시인들이 우리 시대의 잠수종의 나비고 광산의 카나리아인 거야. 서정적이고 개인적인 존재들인 건 거야.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예민하고 섬세한 존재들인 건 거야. 돼요? 그래서 시가 그 시인만의 독특한 감수성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되고 있어? 시가 무엇인지? 그런데 지금 고대 가요에서 방금 본 이 시,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여기에 어디 잠수종의 나비가 있고 광산의 카나리아가 있니? 있어, 없어? 그러면 시인의 감수성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지. 바로 이거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거 없었어. 없었다고. 그렇다가 점점 집단의 이야기. 그리고 다들 하늘에서 우두머리가 내려오길 바라면서 다 같이 부른 노래였다고 했잖아. 그러다가 점점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개인의 노래로 가게 된다. 이해되고 있어요? 문학은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요. 그게 문학의 발전 과정인 거야. 갈수록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당장 시조만 해도 시조는 고려 마렵에 발생해서 조선시대 내내 쓰여지고 1990년대까지도 쓰여진 거야. 그런데 시조 우리 한번 생각해 봐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간 곳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임금님께 충성하는 얘기야. 충을 얘기해. 그거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내용일까? 임금님께 충성하는 얘기는 조선시대 무엇의 얘기인 거야? 조선시대 이 조선이라는 유교 국가에 너무나 근간이 되는 얘기지. 뿌리가 되는 얘기지. 집단의 얘기야, 사실. 근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엊그제 임여인 내 마음만 할까라는 얘기들로 가. 어때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임과 이별한 내 마음에 대해서 노래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야? 시조라는 단일 시가 하나만 봐도 집단이고 서사적인 내용에서 개인이고 서정으로 발전해 간다고. 이해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이게 문학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건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요 흐름은 고대 가요 하나의 흐름만이 아니라 문학 작품 전체의 발전 과정이라고. 홍길동 좀 봐봐.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 못 부르는 그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시대적 모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요즘 문학 작품 무슨 얘기하고 있니? 우리 다 아는 문학 작품 얘기해 볼게. 완득이. 읽어본 적은 없지만 무슨 얘기인지는 알 거야. 완득이 얘기 뭐냐면 왜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어서 가출했고요. 아빠는 응? 아빠는 난쟁이야. 장애인이야. 그리고 나는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 똥주가 자기는 동주인데 똥주라고 부르거든. 자꾸 나한테 나 괴롭혀.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 나 권투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춘기 청소년의 방황을 다루고 있는 거야. 그거 누구 얘기야? 완득이라는 개인 나라는 완득이 나의 이야기잖아. 벌써 제목부터가 완득이잖아. 이해되고 있어요? 이런 거야. 홍길동이라는 개인이고 완득이도 완득이라는 개인이지만 다루고 있는 내용이 어때? 갈등하는 내용이 훨씬 더 어때요? 개인적이지. 이렇게 발전해 간다고. 이게 문학의 발전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가볼게요. 이렇게 분화돼 가는 과정인데 고대가요는 그것의 뭐다? 시작점에 있다. 왜? 첫 번째 노래가 고조선이야. 그러니 가장 처음에 이 시작점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런 것을 총칭 다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고대가요라고 부른다. 특징. 어떻게 전승됐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 구하구하. 아이고야. 그리고 선생님 뭐라고 했어? 가락국의 전승 설화. 이렇게 모든 이야기들이 배경설화가 있어. 그 배경설화 속에 조그마하게 삽입된 형태로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 우리말을 기록할 글이 없죠.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구전되다가 그래서 후대에 그러니까 우리말이 없어서 구전되다가 그러다가 우리말을 기록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대만 너희 쇼츠에서 봤을 거야. 다 같은 말을 다 비슷하게 말하고 있는 거서 다 무슨 문화권이야? 지금 선생님이 방금 말한 베트남, 대만, 일본, 한국 무슨 문화권이야? 중국까지 포함해서 중국은 당연히 걔네는 그런 거니. 걔네가 만든 거니까. 아이 왜 말할 수 있잖아. 모르는 척하는 거지? 무슨 문화권이야? 대답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승질 냈다고.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거야. 이거 모르진 않을 거 아니야.
야, 한중일이 무슨 문화권이냐? 그래, 한자 문화권. 한자 문화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말로 못 적고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다가 중국에서 뭐가 들어와서 한자가 들어와서 자, 아직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안 적어야 돼. 자, 한자가 들어와서 정작 우리말을 한자로 뭐 한 거야? 번역한 거야. 그래서 한역이야. 한문으로 번역되어 기록된 게 한역이야. 그래서 아까 구하구하 이렇게 적혀 있잖아. 웃긴 거는 그 구하구하 적혀 있던 걸 다시 우리가 다시 거부가 이렇게 다시 쓴 거야. 다행히 시험에는 거부가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까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만약 내어놓지 않으면 부어서 먹으리 그랬으니까 몇 줄짜리야? 네 줄짜리잖아. 그래서 사구체의 한역시란 말이야. 아니면 한글 노래 등의 형태로 오타 형태로 전해진단 말이다. 그런데 이게 구전되다가 후대에 기록된 거니까 원래 진짜 어땠는지 알 길이? 저, 원래 형태를 알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이러했다는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문학사적 의의가 중요해요. 이거를 선택지 1, 2, 3, 4, 5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의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자주 비문학 지문에서도 나오고 문제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이 두 글자짜리 한자어의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옆에다 써줄게. 중요한 의미라는 뜻이야.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으로는 절대 알자. 중요한 의미라는 뜻이야. 우리가 의외로 두 글자로 된 한자어의 정확한 뜻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 심지어 인문대생들도 그래. 아주 그냥 무식하고 멍청해 죽을 것 같아. 나마저도 그래서 나도 우리말 한자어 속뜻사전을 사가지고 펼쳐보고 네이버에 쳐보고 네이버 정확하지 않아요. 네이버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쳐봤다가 의미가 이상한 것 같아서 사전 펼쳐봅니다. 음. 근데 너희한테 그것까지를 바라기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문제를 풀게 시키는 이유가 그건 거야. 여기서 문제를 풀다가 모르겠는 애매한 두 글자로 된 한자어는 그냥 그때그때 무조건 물어봐. 그거 중요해. 100개를 모르지는 않잖아. 100개를 몰라도 상관없어. 물어봐. 물어봐서 니네가 그걸 자꾸자꾸 물어봐서 알게 되면 그리고 한 번 물어보면 의외로 머릿속에 들어가서 다음에 안 까먹는다. 그럼 내게 돼요. 자꾸 알아둡시다. 자, 우리 시가 형식의 초기 단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제발 그냥 입국 다물고 앉아있지 말고 질문 많이 하세요. 수준 높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성적이 잘 나와요. 언제까지 2등급에 머물러 있을 거야. 그리고 5등급제 2등급은 2등급이 아니야. 5등급제로 바뀐 바람에 9등급제 2등급과 5등급제 2등급은 다르다고.
9등급제로 환산해서 자기의 등급을 받으세요, 제발. 긴장감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문장으로 써주는 이유는 요 문장들이 선택지 1, 2, 3, 4, 5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문장에 익숙해지길 바라기 때문에 써주는 겁니다. 당연히 요 지금 써주는 필기 내용은 코칭 내용이 될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작품들이 있어요. 공무도화가. 이게 기록된 가장 오래된, 현재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시예요. 고조선 노래예요. 음. 그리고요, 아까 배웠던 구지가 신라 유리왕 19년에 기록이 됐고요. 황조가 같은 경우에는 그 유일하게 지은이와 창작 시기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고구려 유리왕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라는 시대와 유리왕이 지었다고 하니까 창작자까지 알 수 있는 펄펄 나는 저 귓골이 암수저로 정답구나. 외로울 쌓인 내 몸은 뒤와 함께 돌아갈 고 음. 그리고 이제 정읍사 같은 경우에는 전북 정읍의 노래예요. 이게 현저는 현재 전해지는 이란 뜻이에요.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 노래예요. 이 해가는 신라 성덕 아이고 신라 성덕왕 때 노래인데 어 구지가와 형태가 매우 유사해서 구지가와 함께 묶여서 또 나오고 그리고 해가에 나오는 사람이 수로 부인이어서 근데 헌화가에 나오는 사람도 수로 부인이어서 또 연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요것들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작품들은 역시 여기 나온 것처럼 배경설화를 모두 갖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한번 실제 작품을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공무도화가를 우리가 가보자. 공무도화가는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참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공무도화가가 가장 오래된 서정시기 때문이죠. 이것도 배경설화가 당연히 존재하겠죠. 이 배경설화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고조선 때 뱃사공 광리자고라고 있었어요. 광리자고가 뱃사공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루터에 나가가지고 배를 손질하고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배를 손질하지 않으면 배에 물이 새면
위험하잖아. 그래서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배를 손질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배를 띄워야 될 정도의 물가니까 그 물이 얕겠어, 깊겠어? 깊겠지. 그러니까 위험한 곳이야. 그곳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봐. 백수광부잖아. 광부잖아. 이 광부가 뭐냐면 미칠 광자야. 그러니까 웬 미친놈이 미친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물로 뛰어들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인 거야. 미친놈이 맞지. 그리고 백수인 이유가 뭐냐면 백수가 이게 다른 백수가 아니라 머리가 하얗게 센 이게 머리 숫자였던 거야. 그래서 머리가 하얗게 센 머리가 흰머리를 퍼헤친 웬 미친 사람이 막 물가로 뛰어오더니 물에 뛰어들어서 죽으려고 하더래. 근데 그의 아내로 보이는 사람이 막 쫓아와서 그 사람을 뜯어 말리더래. 그런데 원래 미친 사람은 힘이 세요. 그리고 미친 남자가 물에 뛰어들려고 하니 여자가 그걸 막을 수가 있나?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뛰어들어서 죽은 거야, 남편이. 그래서 아내가 슬퍼하면서 물가에서 이미여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가신 님은 어이할꼬라고 슬퍼하며 노래를 부르더니 자기도 뛰어들어 죽더래. 응? 너무 기이한 일이잖아. 그래서 광래자고가 그걸 보고 그 너무 슬픈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 여옥에게 여보 여보 오늘 내가 나루토에서 이런 걸 봤다? 그러고선 이 얘기를 해준 거야. 그리고 그 노래도 들려준 거야. 슬픈 노래였던 거지. 근데 광리자고의 아내 여옥은 공후라는 기타 비슷하게 생긴 악기예요. 악기를 되게 잘 연주하는 여성이었대.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봉우를 타면서 노래를 부른 거야. 아까 그 백수광보의 아내가 부른 이미와 그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그 노래를 공무도와 하고 노래를 부른 거야. 공무도와 공경도와 타이사 당내공화 그 노래를 부른 거야. 그랬더니 그 노래가 너무 슬퍼서 주변에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근데 그 이야기 안에 당연히 노래도 전해지겠지. 가 공무도와 간 거야. 그래서 이 노래는 문헌상 기록된 가장 오래된 서정시야. 왜냐하면 임의 죽음을 슬퍼하며 부른 개인적 감정을 노래한 서정, 감정을 노래한 시잖아. 정서를 노래한 시잖아. 그런데 의의 중요한 의미를 볼게요. 집단가요에서 개인 서정시로 이행,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달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과도기적 작품이라고 했어. 왜 과도기적 작품일까? 백수광부의 아내가 부른 노래를 광리자고가 다시 듣고 불러서 여옥이 부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 창작 과정에 함께 했잖아. 이해돼요? 그런 건 거죠. 그리고 이 노래는 노래의 내용이 어때요? 슬프죠? 우리 민족의 노래는 한 글자로 하면 무슨 노래가 많죠? 뭐 아리랑이라든가 가시리라든가 진달래꽃이라든가
이런 노래들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문학의 정서 속에 흐르는 어떤 감정을 한 글자로 응축하면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한. 고 한을 노래한 서정 시들이 계보가 있어 흐름이 있어 그럴 때 그 맨 앞에 있는 노래가 얘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인 한을 바탕으로 한 노래 하면서 요게 시작되고 그 이후로 방금 말했던 것처럼 뭐 황진이의 노래, 뭐 한시, 송인, 고려가요, 가시리, 나중에 김소월의 진달래꽃까지 쭉 해서 그 묶어 가지고 시험 범위에 나옵니다. 맨날 엮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방금 말한 그 여러 작품들이 시험 범위에 나올 때마다 불려 나오는 노래로 얘가 맨날 있어.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중요해. 젠장이죠. 공은요 그대예요. 무는 하지 마세요라는 금지의 말이에요. 도는요 건너다라는 말이에요. 하는요 물이죠. 가는 노래죠. 그러면 이제 이걸 다 묶어서 무슨 뜻이 되겠어요? 오전 시간은 제목을 풀이하면 작품의 배경이 되거나 주제가 되죠. 물을 건너며 물을 건너는 임을 뭐 하는 거야? 만류하며 부른 노래죠. 임아, 이 임은 뭐예요? 시적 대상이겠죠. 백수광부죠. 그 물을 건너지 마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애원하는 겁니다. 이미 물을 건너는 것을 만류하는 거죠. 임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물을 건너가 버리면 나는 여기 남고 임은 그쪽으로 가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물에 휩쓸려서 죽을 거잖아. 그러니까 임은 글로 가고 난 여기 남을 거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겠죠. 그래서 이건 단절의 공간적 형상화입니다. 이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임께서 저 물을 건너면 돌아가시는데 걱정하는 거죠. 물을 건너는 임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죽게 되는 거죠. 비에 물에 빠져 죽은 임. 가신임을 어이할꼬 가신님을 어이할꼬 이랬어요. 돌아가셨구나. 여기가 마지막으로 화자의 심정이 집약된 곳입니다. 임을 잃은 슬픔과
탄식이 담겨 있는데요. 어이할꼬 어이하겠는가 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설의법이 담겨 있는 거고요. 탄식, 화자의 슬픔과 체념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현전, 현재 전해지는 이란 뜻이고요. 최고는 가장 오래된 서정시란 뜻인 거죠. 그리고 1번, 2번 있는데 3번 하나 더 써놓을게요. 우리 민족의 하늘 바탕으로 한 노래다. 그래서 요 노래 공무도화가 하고 필기 내용까지를 코칭 범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좀 힘내서 열심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방학 동안 할 게 많아요. 중요합니다. 고생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어떻게 끄는 거지?